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의 통일운동가 정혁구 목사입니다. 우리가 통일사역을 하게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의 홈페이지에는 어떤 한 연구사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연구사는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 촉진협회의 상급연구사라고 합니다. 이 협회는 외무성의 후원 민간단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비중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북한에 정치기술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목소리는 우리는 내겠다라는 북한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고 또 문제가 되었을 때 외부적으로부터 문제가 되어졌을 때는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이 소식은 북한이 지금 인도적 지원을 받기 전 바로 그 전의 단계에서 밑밥을 까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상황은 코로나19와 기근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든 상황,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소대회 폐회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였죠. 우리의 전진도상에 많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우리 당은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노동당원들, 특히는 수십만 당세포 비서 동지들의 심장을 믿을 뿐이다. 나는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전당의 세포 비서들이 더욱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느낀 그 느낌과 그 생각들, 이것이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 북한의 그 사람들이 느낌과 그 생각과 같을까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을 이탈한 남한 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 북향민들, 그들이 고난의 행군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이 대목을 들었을 때 갖게 되는 느낌과 생각, 이것이 또 다 같을까요? 아마 남한 사람들이나 북한 이탈 주민들, 북향민들이나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인식, 느낌, 생각은 전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이 단어가 사용된 상황들을,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해석해 보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함의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천린마 운동을 통해서 전후북구가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필요한 시대였던 것이죠. 여기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1956년은 8월 종파 사건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90년대에 고난의 행군이 북한의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킨 변곡점을 가져다 줬다면 8월 종파 사건은 북한의 정치적 변곡점을 가져다 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다음 기회에 종파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고난의 행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행군이 등장한 배경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1956년을 중심으로 김일성 유일 체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을 띄워주기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북한의 헤게모니를 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김일성과 그와 같이 활동했던 갑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갑산파라고 하는데 이 갑산파 사람들과의 그 헤게모니, 그들의 정당성을 위한 신화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정당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김일성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압제와 수탈로 인해 고통을 받은
나라 잃은 백성들을 위한 항일투쟁을 벌여서 일본을 몰아낸 군대, 그 지도자가 바로 김일성이라고 만드는 것이죠. 전투는 파르티잔, 러시아어로 파르티잔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치산이라고 부르는 이 게릴라전으로 이 전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김일성의 군대가 일본의 군대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토벌대를 조직하여서 1938년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연길에 흩어져 있었던 많은 이제 군대들, 항일투쟁을 했던 집단들, 거기에는 김일성 부대도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김일성 부대가 중국의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이제 백두산 미령으로 직결을 김일성 부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남패자에서 출발할 때는 그때 당시 인원이 한 15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최종 결제 백두산 미령 북대 정자에 모였던 인원은 1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게 된 것이죠. 일본의 토벌 작전에서 이 행군이 얼마나 치열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므로 김일성 부대는 일본을 대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행군 중에 김일성 부대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적들, 일본에 대항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이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의 정신입니다. 이후 고난의 행군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90년대 중반이죠. 북한의 국가적 재난의 시기, 96년도 노동신문을 통하여서 신년 공동사설에 고난의 행군을 선언을 하게 됐죠. 사실 대한민국도 90년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제 95년도에 군대를 갔는데요. 7월 4일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한 주 전 6월 말 정도에 남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때 얼마나 그 사회가 좀 잿빛 같은 느낌이 들었던 해였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있는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었나요? 94년도에도 남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건. 저도 그때도 또 기억이 나요. 97년도 또 어떻습니까? IMF로 인하여서 또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도 대한민국은 90년대의 위기를 잘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당시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으로 90년대를 지나게 됩니다.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굉장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국가적 경제난이 온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북한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95년도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대홍수가 왔었고요. 96년도에는 냉해로 인하여서 곡식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97년과 98년도에는 또 병충해로 인하여서 곡물 수확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또 얘기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에서는 곡식 그 소출을 높이기 위해서, 증대하기 위해서 산을 개간을 하여서 농가 밭을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이것이 또 산사태를 유발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북한의 곡물 수확량, 곡식 수확량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적 경제난이 온 이유 두 번째는 남한 원조라고 합니다. 84년도에 남한에 큰 홍수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도 어릴 때 TV로 이것을 중계를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강의 뚝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고 한강 주위에 사는 그 마을들은 물에 잠기게 되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재민들과 많은 사상자들을 내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수재 물자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당시 GNP가 남한이 북한보다 5배가 높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큰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신기하게도 똑같이 증언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결정을
김일성이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결정에 대한 잘못을 김일성에게 돌려야 되는데 김일성에게 돌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자기 부하들에게 속아가지고 구호 문자를 보냈다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것이 수령에 대한 신심 때문에, 수령을 믿는 그 신심에 의해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민을 위한 김일성의 판단은 전혀 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심, 단지 부하들에게 속아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 신심 말입니다. 네, 북한의 경제난이 온 이유 세 번째는 8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가 되었었죠.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동구권에 있는 국가들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해체가 되었고 중국도 기존의 사회주의 정책을 버리고 수정주의로 가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연대했던 사회주의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다 붕괴된 것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고립되게 되는 것이죠. 북한이 90년대 국가적 재앙으로 불린 만큼 힘들었던 이유 중에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재해, 또 남한 원조, 또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 세 가지가 큰 이유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북한은 사상 초유의 아사자들이 발생하게 되죠. 가장 많은 아사자들의 수치를 얘기하는 기관은 아사자들이 300만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300만이 그냥 말이 300만이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인구가 2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00만이라는 것은 10%가 훌쩍 넘는 수치인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은 죽었다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에 한두 명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하기도, 다시 꺼내기도 쉽지 않은 단어, 아니 너무나도 두려운 단어가 바로 고난의 행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의 행군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하겠다고 결단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난의 행군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 힘들어가지고 고난의 행군을 선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효과를 바라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고난의 행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효과를 좀 노렸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행군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북한의 내부의 그 결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의 선포는 과거 김일성의 업적을 연상케 하고 그 정신에 따라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것은 종교성과 연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종교성을,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의 종교성을 수령을 향한 신심으로 집중케 하는 것이죠. 마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출애굽 과정의 그 힘든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들을 끝에 그 종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신심과 같은 것이죠. 이 종교성을 이용하여 북한은 내부 결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인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고난의 행군을 선언함으로 형성된 구심력을 이용하여서 외부 세력에 대한 적대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행군은 외부의 적과의 전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며 치열하게 자신들의 그 문제를 쌓아나가는 것이죠. 30, 40년대는 항일투쟁을 했었고요. 또 5, 60년대는 한국전쟁,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피폐한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작업들. 또 90년대는 천재지변과 또 국제금융공황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북한의 입장 속에서 외부와의 그 피하식별,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주는 그룹과 자신을 괴롭히는 그 존재들과의 그 피하식별이 명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자신들을 도와주는 존재인지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립시키는 그 주체에 대해서 적대감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은 공동체로부터 또 이탈을 막는 효과를, 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선언될 때 어떻게 보면 남한 주민들보다도 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은 그 북한의 공동체, 하나 되는 그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탈북자들이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고난의 행군 선언은 북한의 주민들의 그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북한 당국의 시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다는 것을 내부와 외부에 알리게 된 것은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 외부로부터 손을 좀 잡아달라는 북한이 보내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도 남북 통합을 위한 좋은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